여러분은 절정의 감각은 분명히 느꼈지만 정액이 배출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과도하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남성 중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를 의학적으로는 건조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정의 느낌은 존재하지만 정액이 외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성생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고 충만한 경험을 열어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학 및 남성 생리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30년 넘게 수만 명의 중장년 남성과 함께하며 임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의학적 접근법을 정리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액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감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3가지 핵심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61세인 오명철 씨는 처음 이 문제를 경험했을 때 큰 실망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적용한 이후 정액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흥분의 깊이와 만족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사정 기능의 개선만을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더 충실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핵심 요소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정액이 배출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둘째, 여러분이 일상에서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습관들. 마지막으로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훈련만으로도 몸에 긴장을 주지 않고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액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특정 기관이 약화되어 정액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생리적 시스템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저하입니다. 이 두 기관은 정액의 대부분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줄고 기능이 둔화되며 분비물의 농도 또한 낮아집니다. 그 결과 사정의 감각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배출될 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과만 관련된 호르몬이 아닙니다. 사정 순간의 감각, 쾌감의 강도, 그리고 절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 전후가 되면 수면 부족, 당뇨, 복부 비만, 음주, 만성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과 신경 반사 기능의 저하입니다. 정액은 골반 부위의 혈류 압력과 신경계의 반사작용이 동시에 작동해야 외부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류는 쉽게 정체되고 신경 반응은 점점 둔해집니다. 그 결과 신호 전달이 충분하지 않거나 정액을 밖으로 밀어낼 만큼의 힘이 형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올해 77세인 정진우 씨는 절정의 감각이 있음에도 정액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단순한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몇 달 동안 자위 자체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 전립선 위축과 혈류 감소 진단을 받았고 온열요법과 근육 이완 치료를 병행한 뒤 자연스럽게 감각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진우 씨의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연스러운 변화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전립선염, 부고환염, 감각 저하, 성관계 만족도의 감소, 나아가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이미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액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 기능이 약화되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더 강하거나 더 빠른 자극이 아니라 보다 섬세하고 깊이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성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잘못된 자극 습관과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거나 감각이 점점 둔해진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극의 강도를 높이는 선택을 합니다. 더 세게 쥐거나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심지어 수건이나 도구를 이용해 압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입니다. 자극이 강해질수록 감각은 오히려 더 빠르게 무뎌집니다. 음경은 본래 매우 예민한 기관으로 촘촘한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위를 지속적으로 과도한 압력으로 자극하면 신경계는 이를 쾌락이 아닌 손상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 신체는 자동으로 방어 반응을 활성화하며 감각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극을 강화할수록 쾌감은 오히려 약해지며 심한 경우 발기는 가능하지만 쾌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성기능 저하를 겪을 때 가장 먼저 호소하는 증상은 감각이 사라졌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흔한 습관이 생식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바로 성행위를 너무 빠르고 성급하게 끝내려는 태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절정에 도달하려고 자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경계는 성적 흥분이 아니라 긴장과 조급함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출발점이 불안과 서두름일 경우 절정은 결코 깊고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하루 약 10분만으로 신경계를 다시 깨우고 감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3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규칙성, 부드러움, 그리고 인내입니다. 이 방법은 힘이나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체가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스러운 예민함을 천천히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가벼운 접촉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위 시 음경에만 집중하지만 그럴 경우 전신에서 형성되는 쾌감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음경을 자극하기 전 몇 분 동안 허벅지 안쪽, 아랫배, 그리고 특히 회음부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십시오. 느리고 섬세한 접촉은 신경계를 전반적으로 이완시키고 신체를 더 민감한 상태로 이끕니다. 전신 감각이 깨어날수록 사정이 없더라도 쾌감은 훨씬 깊고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복식 호흡과 골반 이완입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도록 하여 호흡이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만들어 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항문과 골반저 근육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호흡을 몇 분간 반복하면 전신의 긴장이 완화되고 골반 부위의 뻣뻣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릴수록 절정 반응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며 편안하고 깊은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온열요법입니다. 샤워 후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위는 정액 분비와 사정 반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적절한 온기는 혈류를 촉진하고 잠들어 있던 신경을 활성화하여 감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몸을 돌보는 하나의 의식처럼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올해 68세인 장진 씨의 사례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 지나치게 강하고 빠른 자극을 매일 반복한 결과 감각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단 10분 동안 앞서 소개한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이후 비록 정액은 여전히 배출되지 않았지만 몸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부드러우며 충만한 쾌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을 손상시키는 원인은 사정의 부재가 아니라 잘못되고 성급한 자극 방식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섬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접근할수록 몸은 본래 지니고 있던 예민함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강하게가 아니라 깊게 접근 방식을 전환하여 보다 풍요롭고 충만한 성생활을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고 감각이 점점 둔해질 때 많은 남성들은 단순히 자극 방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과 성기능 전반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몸속 환경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성기능은 혈류, 근육, 신경, 그리고 호르몬까지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조화를 이뤄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이 시스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며 이 기관들이 위축되면 정액 생성 능력이 크게 감소하고 동시에 전립선은 염증이나 부종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약물 처방이 아니라 몸을 안쪽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자연스러운 관리 방법입니다. 그 첫 단계로 저는 골반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트 위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엉덩이와 골반을 부드럽게 열어주십시오. 이 동작은 골반 내부의 정맥 순환을 활성화하여 전립선과 정낭으로 향하는 혈류를 눈에 띄게 개선합니다. 하루 3분만 꾸준히 반복해도 몸은 점차 정액을 생성하고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은 하체 온열 요법입니다. 잠자기 전 무릎 아래까지 발을 따뜻한 물에 약 10분간 담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하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특히 밤에 한기를 자주 느낀다면 찜질팩이나 온열 매트를 활용해 골반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적절한 온기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뿐 아니라 신경 활동을 활성화하고 생리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킵니다. 올해 72세인 윤재현 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사정이 되지 않는 문제로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 약물 치료를 원했지만 대신 매일 온수 족욕과 회음부 온찜질, 그리고 5분간의 스트레칭을 권유받았습니다. 2달 후 정액의 양은 여전히 적었지만 절정의 감각은 30대 시절처럼 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신체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건조 사정이나 성적 감각의 둔화는 끝이 아니라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돌봄을 통해 회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조용히 넘겨버리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의 따뜻함과 여유 있는 관리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전립선을 보호하고 감각을 회복하며 성생활에서의 충만한 만족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혈류가 개선되며 전립선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내부에서 에너지를 보충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는 성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몸에 필요한 호르몬과 필수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하는 일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정액 내 아연 농도가 낮아질 경우 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절정의 강도가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굴, 소고기, 호박씨, 달걀 노른자와 같은 익숙한 식품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식단은 강력히 권장할 만합니다. 이 조합은 아연의 흡수율이 높아 효과를 비교적 빠르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촉진하고 음경과 전립선, 주변 신경의 반응 능력을 최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닭가슴살, 두부, 호두, 검은 콩, 현미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아르기닌 보충이 단백질 섭취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성생활에서 필요한 힘과 예민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일 뿐 아니라 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전립선을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아몬드,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올리브유와 견과류가 포함된 샐러드 한 그릇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건강은 물론 하루 동안의 생리적 균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녁 시간대의 술, 커피, 패스트푸드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이들은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염증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각과 성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외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식습관이 남성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못된 식습관은 전립선 기능 저하, 호르몬 감소, 성적 감각 둔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입니다. 아침 한 잔의 커피는 각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후나 저녁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성기능의 핵심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깊고 규칙적인 수면 중에 활발히 분비됩니다. 수면이 깨지면 사정 능력과 성적 감각은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와 기름지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튀김류와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뿐 아니라 혈관을 막아 전립선과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각과 발기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단 음식 역시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켜 성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에는 방부제와 염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주 섭취할 경우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염 위험을 높여 성적 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행동과 생활 습관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성기능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밤 시간대의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고 자주 깨는 경우 발기와 사정 능력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은 약물 없이도 호르몬 회복을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침 햇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5분 정도만 자연광을 받는 것만으로도 몸속 호르몬 시스템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 햇빛을 얼굴에 받아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68세 장진 씨의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며 매일 아침 햇볕을 쬐고 3개월 동안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떠한 약물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만족감과 성적 쾌감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전립선을 관리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어 몸속 환경을 정비한 다음 단계는 뇌와 신경계를 통한 감각 회복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순한 신체 자극에만 의존하기보다 감각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쾌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절정 반응의 70% 이상은 뇌에서 처리되는 신경 반응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고 강한 자극 대신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과정에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낮추고 호흡을 깊게 한 뒤 손끝이나 복부에 닿는 가벼운 접촉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뇌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을 자연스럽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들은 쾌감을 높일 뿐 아니라 안정감과 부드러운 흥분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반응이 음경에 직접적인 자극이 없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하고 조용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이 과정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감각을 음미하고 과정을 즐기기 위한 경험으로 전환할 때 몸과 뇌는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쾌감 반응은 훨씬 더 깊고 섬세해지며 지속시간 또한 길어집니다. 비록 정액이 배출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과 함께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해로운 습관들도 존재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기분이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음주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유발하며 전립선을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흡연 습관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음경과 골반으로 향하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강하고 빠른 자위, 과도한 포르노 시청과 같은 행동은 신경계를 둔감하게 만들고 뇌가 실제 감각보다 자극적인 영상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늦게 잠들거나 깊은 수면을 놓치게 되면 호르몬 시스템은 무너지고 성욕은 감소하며 감각 역시 점차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성생활을 자연스럽게 회복하고자 한다면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해로운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와 몸, 감각을 다시 연결하고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함께할 기회가 있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6세, 대구에 거주하는 박성호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한때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은퇴 이후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그는 점차 위축되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성생활에서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사정이 되지 않는 현상을 노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로만 여겨왔다고 말합니다. 아내와 가까워질 때마다 절정의 감각은 느껴졌지만 정액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더 강하고 빠른 자극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감각은 점점 줄어들고 몸은 더욱 무뎌졌으며 그는 결국 부부관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묵은 아내에게 걱정을 안겼고 때로는 관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오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그가 경미한 전립선 위축과 골반 혈류의 뚜렷한 감소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마치 슬픈 판결을 받은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이제 내 성생활은 끝난 것 같구나. 그러나 약물이나 수술 대신 의사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골반 스트레칭을 실천하고 온열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며 식습관을 조정하고 무엇보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감각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매일 밤 10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깊은 호흡을 하거나 호박씨를 섭취하는 일이 과연 도움이 될지 쉽게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방치하고 싶지 않았기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조금 더 일찍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몇 분이라도 야외를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그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후 아연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했고 저녁 술 대신 가벼운 수프 한 그릇으로 식사를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껴안으며 가까움을 나누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접촉, 호흡의 리듬,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감각에 의식을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쾌감이 정액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과 온몸으로 퍼지는 신경 감각에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자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정액의 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쾌감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더 자주 나누었고 함께 웃는 시간이 늘었으며 부부 생활은 마치 신혼 시절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게 되면 이 변화는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박 씨는 제가 알고 있는 남성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활기찬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족욕과 호흡법, 걷기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또래 친구들에게 자주 전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돌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는 성적 즐거움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몸과 배우자, 그리고 삶의 기쁨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인내와 부드러움, 그리고 결심만 있다면 긍정적인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국 성생활의 만족은 사정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회복하고 신경계와 뇌를 통해 감정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이에 맞는 리듬에 따라 부드럽게 다룰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회복 방법이 됩니다. 성적 즐거움은 사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현재의 몸에 맞는 성생활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액이 없어도 충분히 깊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감각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몸과 마음의 연결 또한 강하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몸을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배운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점차 되돌아오고 설렘과 삶의 즐거움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세대의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으며 새로운 기쁨을 함께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치를 전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낀 점이나 경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그 소통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관리와 중장년 및 노년기의 성생활 회복을 위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더 많은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며 건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행복한 남성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